안녕하세요. 포어파서블입니다. 오늘은 코 모공 레이저 문의가 정말 많았어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펠드 아포테케 포어핏 워터를 코에 붙여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려둡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저를 해본 건지, 그리고 이 레이저는 어떨 것 같은지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코 모공 레이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는 쇼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들었던 게 첫 번째, 일시적이다. 이건 뭐 대부분의 레이저에 해당될 것 같아요. 영구적인 거는 없으니까. 울세라 서머아즈 같이 굉장히 비싼 레이저도 1년? 뭐 길어야 2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의 경우 다운타임이 길다. 모공은 숨 쉬듯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다운타임이 긴 경우에 듀오돈 같은 것을 붙이거나 붉어지고 자극받은 피부를 건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모공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셋째는 모공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지가 차 있을 때는 안 보이던 모공이 레이저에 의해 피지가 녹으면서 모공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코모공 레이저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는 쇼츠를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절대로 레이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흉터성 모공은 분명히 효과를 봅니다. 제가 대부분의 레이저의 효과가 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흉터에 관해서는 예외인 것 같아요.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영구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에도 흉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짜다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드름이 생겨서 함몰이 되면서 피부가 이렇게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만으로 호전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레이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반대하는 코 모공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크게 흉터가 나와서 함몰이 된 그런 피부 말고 이런 거 있죠. 모공이 그 밀도가 높아가지고 막 씨앗이 이렇게 박힌 것 같이 이렇게 많은 경우. 제 코가 살짝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의사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코는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서 결과가 굉장히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아냐면 그 전문적인 사진이 있어요. 깊이라든지 그 크기라든지 이런 모공 그 촬영하는 전문 장비가 있는데 그런 걸로 촬영을 해야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흉터성 그런 모공의 경우에는 저는 레이저를 추천하는데 다만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흉터성 모공의 깊이가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분명히 좋아지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모공이 코 모공이 있다. 그러면 이 깊이가 얕아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얕아져요. 여기 얕아져요. 근데 대신에 이 여기가 굉장히 둥글게 되면서 이 살이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그 모공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랬는데 이렇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치료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흉터성 모공이 살이 차올 때 이런 양상이었어요. 둘째, 붉은 코의 경우 확장된 모세혈관을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코는 확장된 모세혈관으로 인해 피지 분비도 활성화된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흉터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너무 금방 차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붉은기부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셋째, 레이저로 코 모공 시에 점점 살이 차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차에 있던 이제 피지가 안 보이게 되면 코 모공이 확 넓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살이 차오른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솔직히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3번 그 레이저를 받고 모공이 뻥 뚫려서 이게 차오르는데 이제 몇 개월의 시간도 걸리고 점점 괜찮아진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흉터성이 아닌 그냥 일반 모공에 대해서 살이 차오른다는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어땠냐면 레이저로 피지가 확 녹으면서 유분 분비 갑자기 확 줄었거든요. 근데 피지가 갑자기 불균형이 오니까 오히려 모공벽이 약화되고 조여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흉터성 모공은 처음 피지가 녹으면서 넓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살이 조금씩 차오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레이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레이저를 쌌느냐보다 누가 쌌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쌌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력 레이저, 요즘에 유행하는 티타늄 같은 경우도 손을 정말 많이 타는 장비거든요. 아니 무슨 겨드랑이 제모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고 튀어나와 있는 코 모공 치료하는데 아무 의사한테나 받아서는 진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레이저의 경우도 제 주변에 시크릿으로 누구는 효과 봤다, 누구는 별로다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레이저인지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여도 한 번 쏴가지고 이걸 다 낫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들여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갔던 병원은 코 모공 레이저만 거의 전문으로 쏘시는 데였는데, 한 가지 레이저를 쏘지 않고 아주 여러 장비를 섞어서 쓰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믹스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인지가 사실 환자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레이저로 효과를 받는지 아는 것도 쉽진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과 돈도 허락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레이저를 쏘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운타임도 있고 모공도 커 보이는 시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 그런 마음이에요.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코모공 레이저 경험이 아주 많은 의사분을 찾아가세요. 어떻게?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그 사진 수나 이런 걸로 대충 경험치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서 포기를 했지만 제 모공보다 나는 좀 흉터성이다 이런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